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자, 통합필수이론 2회차 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한 내용은 여러분 바로 혼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혼성화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혼성화가 필요했던 이유가 탄소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로는 탄소 원자의 공유 결합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새로운 개념을 이제 혼성화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 이 혼성화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탄소 원자의 공유 결합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혼성화는 개념적으로 순수한 s-오비탈과 이 순수한 s-오비탈 구형태와 그리고 순수한 p-오비탈을 혼성화시켜서 새로운 오비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혼성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한쪽 로브는 크고 한쪽 로브는 작아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오비탈을 혼성 오비탈이라고 하고, 이 혼성 오비탈을 우리는 유기분자의 공유 결합에 사용한다. 이것이 오늘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두 번째 껍데기에 전자가 두 개 있고, 그죠? 이 p 오비탈에 x, y, g가 있으면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상태로는 설명이 되지 않으니 여기 있는 이 전자 하나를 승진시켜서 2p 오비탈로 올립니다. 그럼 ES에 하나, 2p 오비탈에 각각 하나씩 이렇게 존재한다면, 탄소가 홀전자가 4개 존재하니, 이렇게 4개 존재하니 여기에다가 수소를 공유결합시키면 CH4라고 하는 가장 간단한 유기분자의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 결합 길이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결합 에너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전자 배치로도 탄소 원자의 공유 결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화학자들이 생각한 것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된 건데, 그것이 바로 혼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혼성화 시키자. 이때 우리가, 자, 제가 노란색으로 박스 쳐요. 이렇게 노란색 박스로 여러분 한 혼성은 바로 무슨 혼성? sp3 혼성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초록색 박스로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 혼성은 무슨 혼성이다? sp2 혼성이죠. 이번에는 붉은색 박스로 이렇게 혼성시켰다. 이렇게. 그럼 s-오비탈 하나와 p-오비탈 하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무슨 혼성이다? sp 혼성이다. 그죠? 이때 우리는 이 각각의 오비탈의 개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sp3는 동등관계 4개가 만들어지고 sp2는 3개, sp는 2개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각각의 혼성 오비탈의 로브가 전자 쌍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CSP3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사면체를 그리고, 그죠? 이 각각의 로브가 sp3죠. 요렇게도 sp3, 요렇게도 sp3, 요렇게도 sp3. 그래서 탄소의 최외곽 전자 4개를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수소 원자의 s-오비탈을 이렇게 중첩시켜주면 이것이 바로 오비탈의 중첩으로 인한 VB 이론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면을 잘랐을 때 이것이 시그마 결합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CSP3 H1S 오비탈의 겹침으로 시그마 결합을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다시 하나 공부했던 분자는 바로 정사면체 구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다음과 같이, 그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릴게요. 이렇게 두 개의 본도가 평면이고 다시 튀어나오고 뒤로 들어가게 표현을 한다면, 자, 여기가 C,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CC 결합은 CSP3와 CSP3의 시그마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이 H들, 되셨죠? 그러면 이 CH 결합은 탄소 혼성 sp3니까 수소는 1s-오비탈, 그죠? 시그마 결합, 이렇게. 그래서 지금 sp3 혼성을 잘 이해해서 이 결합각이 대략적으로 다 몇 도다? 109.5도다. 그리고
두 개의 본드가 평면에 있을 때 하나가 튀어나오고 하나가 뒤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두 개의 본드가 평면일 때 하나가 튀어나오고 하나가 뒤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정사면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고 sp3 혼성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sp2 혼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sp2 혼성은 삼각평면 기하 구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삼각평면으로 표현해도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로브가 모양과 크기가 동등한 로브가 평면 공간상에서 이렇게 삼각평면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요. 그리고 sp2 혼성은 요렇게 혼성을 시켰기 때문에 p-오비탈 하나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죠? 그 p-오비탈을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표현해 주면 되니까 얘는 요렇게 R형 형태로 존재할 거고요. 얘는 지금 종이 앞뒤가 수직인 방향이 되겠죠? 이 세 개의 로브가 존재하는 삼각평면에 이 삼각평면의 수직인 방향이 종이 앞뒤니까 우리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p-오비탈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이 왼쪽이 사이드 뷰, 오른쪽이 탑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공부했던 분자는 탄소 이중결합의 다음 같은 에틸렌이라고 하는 분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혼성하지 않는 p-오비탈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탄소 이중결합에 종이 위에 그냥 H들이 다 이렇게 있다. 그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요 탄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예. 여기 있는 요 탄소는 그죠? 예,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는 p-오비탈이 R형 형태로 보인다는 거 그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칠판 앞뒤로 p-오비탈이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공부했던 분자가 아세틸렌이죠. 아세틸렌은 바로 sp 혼성입니다. 그래서 sp 혼성은 동등한 로브가 두 개 있어야 되니까 탄소 원자핵 중심으로 그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죠?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핵 중심으로 이렇게 sp 요렇게 sp 이렇게 그리면 이게 p-오비탈처럼 보이지만 sp다 각각이 그죠? 그리고 혼성하지 않는 p-오비탈이 이렇게 y축으로도 존재하고 g축으로 존재하는 건 앞뒤로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얘는 CSP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탄소 삼중결합 화합물이 있다면 자 이렇게 선형 구조로 그리고 그죠? 여기에 y축으로 존재하는 p-오비탈 이 측면으로 이렇게 겹쳐서 파이 결합을 하나 이루고 g축으로 존재하는 여기 오비탈이 이렇게 겹쳐서 결국 파이 결합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 흰색으로 표시한 요 결합이 시그마 결합이고 CSP의 정면 겹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파이 결합들은 C의 EP 오비탈들이 측면으로 겹쳐서 그죠? Y는 Y끼리, G는 G끼리 해서 파이 결합을 두 개 만들어줬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탄소의 공유 결합은 원자핵과 원자핵을 만든 시그마 결합이 혼성 오비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혼성하지 않는 p 오비탈들이 측면으로 겹쳐서 이렇게 파이 결합이 만들어진다는 것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테인 여기는 에테인이 메테인이죠. 여러분 메테인 이게 메테인 여기가 에테인 그죠? 여기가 에틸렌 그죠? 이쪽은 아세틸렌 그죠?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성을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원자단 또는 그룹 개수, 그룹수 그리고 일반에서 자주 사용하는 입체수의 관점으로 혼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얘네들은 원자 또는 비공유 전자쌍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원자단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연습해 보면 되는데 원자단이 4개, 3개, 2개죠. 중심 원자 주위로
이때 여러분 원자 단위 4개란 의미가 뭐예요? 중심 원자가 동등한 결합을 4번 해야 된다. 즉 동등한 로브가 4개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무슨 혼성이다? sp3 혼성이다. 기하 구조는 정사면체다. 결합각은 109.5도다. 맞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동등한 원자 단위 3개 필요해. 무슨 혼성을 해야 돼요? sp2 혼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동등한 로브가 3개 있어야 되니까 이때는 삼각 평면이다. 몇 도다? 결합각은 120도다. 동등한 로브가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다. 그죠? 그럼 무슨 혼성하면 된다? sp 혼성하면 된다. 선형 구조다. 결합각은 몇 도다? 180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단을 잘 판단해 주시면 되고, 그래도 간단하게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CH4 이렇게 결합각을 무시하고 그렸을 때 이때 이 중심 원자인 탄소의 원자단은 몇 개예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원자단이 하나, 둘, 셋, 4개다. 그죠? 그러니까 이 탄소의 혼성은 뭐가 된다? sp3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에틸렌 우리가 공부했던 거 생각해보면 탄소 이중결합에 여기 H, 여기 H, 이게 에틸렌 구조예요. 중심 원자의 혼성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이 탄소. 원자 단위 몇 개인지 확인해 주면 되겠죠? 원자 단위 하나, 3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평면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아세틸렌은 이렇게 되니 이 중심 원자의 혼성이 뭔지 물어봤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몇 개? 2개. 그러니까 선형 기하 구조를 갖고 sp 혼성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요까지가 따지고 보면 기본적인 기본 이론 수준이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바로 BH3죠. 그죠? BH3는 우리가 원자 단위 딱 몇 개예요? 딱 보니까 봉소주의에 3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sp2 혼성으로 표현을 하고 여기가 H, 여기가 H, 여기가 H. 그죠? 여기 이렇게 p오비탈이 존재하는데 보로는 체외곽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이미 3개를 공유결합하는 데 사용했죠. 그러니까 채울 수 없어요. p오비탈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지금 보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비어있는 p오비탈. 그죠? 비어있다는 얘기는 전자쌍을 받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장 가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루이스 산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물분자. 자, 물분자도 산소 원자의 원자단을 생각해 보면 비공유 전자쌍도 원자단이니까 2개, 그리고 H 2개, 그러니까 토탈 4개죠. 4개니까 혼성이 sp3니까 중심 원자가 산소니까 산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삼연체 구조를 그려주시고 여기가 H, 여기가 H죠. 그럼 산소의 체외곽 전자 6개가 이렇게 그죠? 제가 찍은 이 빨간색의 산소의 체외곽 전자는 무슨 오비탈에 들어있다? sp3에 들어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 두 쌍이 각각 sp3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요. 다음은 NH3 얘가 되죠. 그러면 이 질소도 원자단이 H가 3개 있고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있으니까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p3 혼성으로 표현해 줘야 되니까 자, 중심 원자가 질소고 이렇게 2개의 본드를 평면으로 그리고 하나 튀어나오게 하나 뒤로 들어가게 그리고 H가 3개. 질소의 체외곽 전자가 5개죠. 공유결합하는 데 사용, 공유결합하는 데 사용, 공유결합하는 데 사용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됐나요? 그러면 이 질소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도 무슨 오비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당연히 sp3 혼성 오비탈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도 n sp3.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다시피 이런 비공유 전자쌍들이 어떤 오비탈에 존재하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물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나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모두 sp3에 있다는 것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 바탕으로 이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알렌이라고 했습니다. 알렌.
알렌, 연이은 다이엔이라고 하는 구조. 탄소, 탄소, 이중결합이 연이어져 있다. 그죠? 이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각 탄소의 혼성이 왼쪽 말단은 sp2, 중심 탄소는 sp, 오른쪽 탄소는 원자단의 개수로 잘 확인해 보면 sp2. 그죠? 그래서 이것의 시그마 결합만 표현해 본다면 탄소 탄소 시그마 결합, 탄소 탄소 시그마 결합, CH 시그마 결합, CH 시그마 결합, CH 시그마 결합, CH 시그마 결합. 이때 이 CC 결합은 탄소의 sp2와 중심 탄소의 sp의 시그마 결합인 것이고, 여기 있는 CH 결합의 시그마 결합은 탄소의 sp2와 수소의 1s가 겹쳐져서 시그마 결합을 만든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파이 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왼쪽 탄소 보니까 삼각평면이 하나, 둘, 세 개가 앞뒤죠. 이 종이면 앞뒤, 그러니까 피오비탈이 요렇게 존재하겠네요. 요렇게. 그죠?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가 바로 이 결합이 되는 것이고, 가장 오른쪽의 삼각평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종이면이죠. 그러니까 종이 앞뒤가 삼각평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파이 결합은 요렇게 앞뒤로 있는 요 오비탈들이 겹쳐서 파이 결합을 만들었다. 즉, 그래서 여기는 HCH가 이루는 삼각평면과 여기 HCH가 이루는 삼각평면이 동일 평면이 아니라 몇 도 이루고 있다? 90도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중심 탄소 혼성의 sp로 혼성하지 않는 피오비탈이 두 개 있는데 py와 pg가 좌표계에서 이루는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이 평면과 이 평면이 90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알렌, 여러분, 우리가 입체학 가서 다시 나올 겁니다. 입체학 가서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니까 지금 기본적인 혼성 이론을 바탕으로 이런 분자들도 머릿속에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혼성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전자쌍 반발력의 세기를 여러분 꼭 머릿속에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이 가장 약한 반발이고요. 가장 강한 결합,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 비공유에서 가장 강한이죠. 가장 강한 전자쌍 반발이고요. 그런 다음에 비공유와 공유, 그리고 가장 약한 전자쌍 반발이 공유 전자쌍들끼리의 반발이 가장 약하다. 그죠? 그래서 동일한 혼성이라 할지라도 전자쌍 반발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CH4, NH3, 이쪽은 H2O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sp3지만 이쪽은 109.5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암모니아는 107도, 그죠? 물 분자는 대략 104.5도, 104도 이렇게, 그죠? 지금 이쪽에 결합각이 줄어든 이유는 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두 쌍이 있기 때문에 HOH의 결합각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 나온 거니까 잘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결합 길이, 결합 세기 얘기였습니다. 결합 길이, 결합 세기.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죠. 이쪽도 여러분 정확하게 잘 개념들을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탄소-탄소 단일 결합, 탄소-탄소 이중 결합, 탄소-탄소 삼중 결합, 당연히 단일 결합의 결합 길이가 길죠. 여긴 이중 결합, 여긴 삼중 결합이니까 부등호로 표시하면 결합 길이가 길다. 이렇게 길다. 그죠? 이건 결합 차수에 따라서 판단하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 이것도 기억하라고 했어요. 1.5 옹스트롱, 1.3 옹스트롱, 그죠? 그리고 얘는 1.2 옹스트롱. 그리고 참고로 기억해두면 좋다. 벤젠의 탄소-탄소 결합은 우리 1장 나중 가서 공명 구조 가서 얘기하겠지만 1.4 옹스트롱이다. 완벽한 단일 결합도 아니고 완벽한 이중 결합도 아니어서 공명 혼성화된 결합 길이가 1.4 옹스트롱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탄소의 혼성이 sp3예요. 이때 여기 H가 결합하고 있고요. 탄소의 혼성이 sp2예요. 여기 H가 붙어 있어요. 탄소의 혼성이 sp예요. 여기 H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결합 길이는 이렇게. 이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오비탈의 크기를 숙지하면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이쪽이 sp3, 이쪽이 sp2, 이쪽이 sp다. 왜 이렇게 크기가 달라지나요? 이렇게 갔을 때 S성질 백분율, S성질 백분율 또는 S분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S성질이 커진다는 얘기는 오비탈 혼성화에 사용된 ES 오비탈의 분율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ES 오비탈이 여기 있고 EP 오비탈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서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내죠. 세 가지 종류. 그죠? 여기가 S분율이 크니까 ES에 가까울 테니까 SP, SP2, SP3.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S분율 증가 동시에 EN 증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결합 길이 비교하는 것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여러분 결합 길이가 증가하면 약한 결합이잖아요. 이 말인즉슨 결합 세기는 감소한다. 이런 관점에서 결합 길이와 결합 세기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전기 음성도와 극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전기 음성도와 극성. 자, 전기 음성도는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라 해서 우리가 앞으로 EN으로 소통하자고 했죠. 자, 주기율표상에서 EN 값의 경향성은 같은 주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같은 쪽에서는 위로 갈수록 EN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EN 값을 여러분 숙지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주기에 F, O, N, C 정확하게 외워주시고 유격에서 수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수소까지 기억해 주시면 EN 값이 가장 큰 F가 4.0, 3.5, 3.0, 2.5, 2.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할로겐들을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는데 할로겐들 F, Cl, Br, I죠. 그래서 F가 4.0이에요. 그리고 클로린이 CL이 3.0이고요. 그리고 브로민이 2.8, 그리고 아요딘이 2.5 맞죠? 그리고 황도 여러분 EN 값은 2.5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거 탄소하고 여러분 아요딘하고 황은 여러분 EN 값이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자, 우리가 이 전기 음성도를 바탕으로 무슨 얘기를 했나요? 극성 얘기를 했죠? 극성은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예, 결합의 극성이냐 분자의 극성이냐 됐나요? 이 결합의 극성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죠. 극성 공유결합과 비극성 공유결합. 이때 극성 공유결합은 두 원자 사이 EN 값이 0.5에서 2.0 사이 EN 차이 맞죠? 비극성 공유결합은 0.5 이하 이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비극성 공유결합은 CC 결합과 CH 결합으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대표적인 극성 결합은 탄소에 헤테로 원자가 결합하고 있으면 모두 극성 결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극성 결합의 의미를 잘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극성 결합은 어떤 원자가 전자를 이렇게 제공했고 어떤 원자가 전자를 제공했을 때 서로 다른 원자가 이렇게 전자를 공유해서 공유 결합을 했을 때 전자가 한 원자핵 쪽으로 치우치죠. EN 값이 큰 원자 쪽으로. 그래서 순간적인 전하 분리로 인해서 쌍극자가 생기는데 그 쌍극자의 방향을 잘 표현할 필요가 있다. 전자 밀도가 풍부한 쪽으로 화살표를 해야 되고 부족한 쪽이 델타 플러스, 풍부한 쪽이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결합의 극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바로 중요한 분자의 극성을 판단해야 돼요. 이 분자의 극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 실제 구조 그립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실제 구조에서 결합 쌍극자 결합의 극성이요. 극성 공유 결합 결합 쌍극자의 벡터 합을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H2Cl2라고 하는 DCM이라고 하는 다이클로로메테인을 우리가 봤다면
같다면 자, 중심 탄소의 혼성이 sp3이므로 우리는 정사면체 기하 구조로 그려주시고 여기에 원자단이 H가 2개, Cl 2개. 그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CH 결합은 무시하고 CCl 결합적으로 쌍극자를 이렇게 표시해서 이 두 벡터 합으로 판단하죠. 요렇게가 알짜 쌍극자고 뮤값이 0이 아니므로 뭐가 된다? 극성 분자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맞죠? 만약에 CCl4였다면 어떻게 우리는 표현해야 돼요? CCl4였다면 정사면체 기하 구조로 그리고 그죠? 탄소가 혼성이 sp3니까 Cl을 4개 그려주시고 쌍극자를 표시해 주시면 각각의 결합 쌍극자, 극성 공유결합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지금 벡터합을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지금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상쇄가 되죠. 네, 그래서 뮤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뮤는 0이다. 비극성 분자죠. 즉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지만 무슨 분자다? 비극성 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분자의 극성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2장에서 공부할 분자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결정할 때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자의 극성, 결합의 극성 잘 구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극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극성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뮤라고 표현하고 Q 곱하기 D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부분 전하량 곱하기 거리로 정의해서 이 식은 앞으로 종종 사용될 수 있으니 머릿속에 숙지를 해주면 된다. 되셨죠?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내용은 이 전기음성도를 바탕으로 극성 얘기였습니다. 그죠? 제가 한번 빠르게 리뷰를 했는데요. 여러분 복습하시고 다시 한번 잘 활용해 주시면 이 영상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